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부동산 공급을 200만 호로 늘리며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의 길을 열었다는 호평부터 당장 치솟고 있는 집값 불길을 외면한 채 선거나 이겨버리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혹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책 이후에 집값이 추락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폭등장이 지속될 것이냐.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 만에 2사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 어떤 후폭풍일까요? 여기를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불장, 황소가 달리고 있죠. 주식도 뜨겁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뜨겁고, 자,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봉이 되어 버렸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책을 간단하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물 폭탄. 여기에서 매물 폭탄이라는 건 이제 공급 매물 폭탄이 있고 기존 매물 폭탄이 있는데 너무 지금 정부가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이거에만. 지금 솔직히 집값이 폭락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띄운다기보다는 집값 하락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도 처지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 전국에서 가계부채도 많은데 금융위기가 금융부실이 터져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금 걷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3기 신도시 127만, 서울 36, 인천 15, 경기 76만 해가지고 엄청나죠. 그 다음에 어제 발표한 3080 공급대책 83.6만, 공교롭게 합의 200만인 거예요. 서울 32만, 경인 29만, 광역 22만. 이 광역시의 22만은 엄청난 물량이죠. 총 공급 물량이 약 200만 호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인구도 가뜩이나 줄고 있고 1인 가구나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응급실에 실려왔다면 응급처치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그냥 비타민 주사 하나 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바로 지금 비타민 주는 꼴이 공급 매물 지금 나온 거예요. 응급처치라는 건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일방을 날리는 게 응급처치인데 그걸 안 하고 있네요. 결국 기존 매물이 쏟아지게끔 해야 이거 당장이라도 쏟아내게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걸리는데 얘는 당장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임대주택 사업자 50만 명, 이 사람들 뭐 하게끔 지금 계속 끝까지 봐주고 있습니까? 혜택 주고. 다주택자 250만 명, 지금 왜 누진세도 안 때리고 계속 양도세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못 팔게나 해놓고, 아예 종부세, 보유세는 개미만큼 때려가지고 버티게끔 만듭니까? 법인사업자들 더 막 다 수단내게끔 만들어야죠. 집 가지고 투기 못하도록. 특정층의 부동산이 모여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분산시키자. 결론적으로 이 매물 폭탄이라는 것은 자,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매물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 편중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2사 대책 핵심 문제점이 뭐냐? 솔직히 제가 어제 이제 장단점으로 했잖아요. 뭐 긍정적, 부정적.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그전에도 제가 비판을 했지만 저는 정치적 색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동산 쪽으로는 냉철해져야죠. 보시면 투기 대책이 없어요.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그 안정화 대책이 없다고요. 오히려 투기 조장 우려가 있어요. 지금 재개발 들쑤셔가지고 집값 거품 폭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2025년 부지 확보를, 솔직히 부지 확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25년까지. 근데 마치 이때 분양까지 다 해가지고 입주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실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세 번째, 지금 정권이 다 끝나가는데 뭐 계속 연장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추진력이 약화되는 이 시점에서 선거용으로 시간 끌게 하고 인기나 끌어보겠다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이거 제가 제 판단도 그렇지만 이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제목들이에요. 네 번째, 민간 참여 관건.
부지 확보도 난관일 것이다. 이것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민간 재건축 규제가 이 규제 완화가 지금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사 대책은 문제점 투성이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 투기 공급 분양으로 그러면 자, 제대로 된 대책 다 물론 알고 있겠지만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별표 쳐가지고 좀 이대로 따라 좀 하세요. 그러면 집값 잡혀. 안정화 대책이 뭐냐? 세 가지로 해야 돼요. 세 가지로. 투기 대책, 공급 대책, 분양 대책. 지금 분양 대책은 완전히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2014, 15, 16년에 좀 그 일반인들 분양 많이 받았잖아요. 경쟁률도 별로 안 셌었잖아요. 그때 상승장인데. 그때의 분양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특정 그 사람들도 뭐 다 되는 것도 아닌데 특정인들만 혜택을 주고 대다수 불특정 다수한테 분양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영끌할 수밖에 없어요. 분양에 희망이 없으니까. 자, 보자고. 투기대책. 전국의 갭 투자들 이익을 환수하세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은 집값의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무조건 뭐 투기다 이런 말을 떠나서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환수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주택자들 왜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 안 때립니까? 세 채하고 열 채는 구분해야죠. 월급은 센 사람 계속 여러분들 많이 더 누진세 때려가지고 뺏어가면서 왜 더 투기 세력인 이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렇게 봐주냐 이거예요. 그러니 본인들이 다주택자 투기 세력이니까 강력한 대책을 안 쓴다라는 오해를 받죠. 전국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어가지고 아예 그냥 실거주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물론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자, 투기대책만 갖고는 안 되고 공급대책 이번에 잘했어요. 3기 신도시 택지공급, 뭐 이사대책, 제가 이사공급대책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공급대책은 이거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집값 못 잡는다 이거예요. 지금 불이 났으면 물을 부어야지. 물은 안 붓고 기름을 붓고 있으니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매물 이거를 빨리 유도시켜라. 자, 분양대책. 그래도 이번에 83만 가구에 대한 이 분양대책은 긍정적인 요인을 받죠. 일반 분양을 확대했다. 임대를 좀 줄이고 여러분들 자꾸 공공 또는 임대 하는 사람들이요.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해외 선진국도 지금 그거 하고 있지만 그 어떤 특정의 사례를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인데요. 좀 다양성이 존재를 해야죠. 왜 나 아니면 안 되고 임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왜 거지를 다 만들려고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영끌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제처럼 그런 발표를 내놓으면 돼요. 공공임대 축소하세요. 일반 분양으로 확대시키라고요. 경쟁률 세면 어때? 자기한테 희망이 있어야 영끌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축소하라는 거지 폐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공급도 쓸데없는 특별공급이 너무 많아요. 축소하세요. 초기 단계처럼. 일반 분양 확대시키세요. 민영이든 공공이든. 자, 청약 가점 축소하세요. 왜 가점제로 다 해가지고 25평 이런 것들 아예 추첨제 완전히 막아놨습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그러니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 가점이 안 좋은 사람들 다 영끌하죠.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청약 추천을 확대하세요. 추천제. 자, 아무튼 이게 키포인트야. 이게 키포인트. 자, 이재명 지사 이거 하나 끊어 집어낼게요. 나는 이 사람 정치적 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게 아니죠. 다만 부동산 하나만큼은 한 80% 좋아해요. 이분이 주장하는 공공 그거 빼고는 웬만한 것들은 다 동감합니다. 또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볼까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 정권 위기 넘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맞잖아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어떻게 불로소득이 판을 칩니까? 땀 흘려서 돈 버는 세대가 돼야 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 일하지 않는 문화가 활성화돼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부양책을 이재명은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부양책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소득주도 연장에 집값주도 성장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갭 투자 투기 수요니까 100% 환수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럼 맞아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수시켜야 돼요. 실수요, 고가, 압박
실수요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을 압박하지 마라. 1주택은 압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두드러 잡아야죠. 부동산 공급 많이 해라. 도심을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하고 공급 지속적으로 확대해라. 다만 여기에 뭐 임대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고, 아무튼 이 부분 이제 다주택자 대부분이 투기 수요가 맞다. 물론 이제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 수요가 맞아요. 뭐 싼 뭐 다세대 이런 분들을 뭐 투기 수요라고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 때려라. 즉 종부세, 보유세를 세게 때려라 이런 말이에요. 누진세 때려라. 자, 공직자 다주택 제한 이거 아주 중요해요. 공직자들이 여러분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뻥 먹고 알 먹고 공직자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를 포기해야 만들어야지. 아, 공직자라는 사람이 3주택, 4주택, 5주택 하는데 출세에 지장 그 당연히 막아버려야지. 그 사람이 승진 더 잘하고. 공직자가 뭐 솔선수범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다주택자들 제한시켜서 공직자 백지 신탁제, 1주택자 이번에 특진시켰잖아요. 다주택자 불이익 준다고 하잖아요.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상활화 돼야죠. 아니면 공무원 하지 말던가. 본인들이 투기를 하고 있는데, 아, 장관할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청문회 때 보세요. 다 남의 이름으로 하고 주수도 딴 데로 옮겨놓고 아주 지저분하죠. 그런 사람들이 장관을 하니. 자, 아무튼 이재명 지사의 이것들 상당히 저는 제 의견하고도 비슷한데, 이거 해야 집값 잡혀요. 적극 도입하세요. 자, 이번에 이사 대책 이후 그러면 집값 전망이 어떻길래 지금 그렇게 요란하냐? 솔직히 큰일 난다. 이 큰일은 폭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품이 막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이게 0이 있는데, 자, 거품 많이 이렇게 뛸 때가 있었죠. 옛날 이거 91년 일본처럼 막 뛰었다가 폭락. 그 다음에 IMF 때 또 폭락. 그래 또 폭등했다가, 자, 여기 IT 버블, 뭐 카드들한테 폭락.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노무현 때 폭등한 거예요, 이거.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여기 완전 크게 길게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자, 여기에 현재 이것도 많이 뛴 건데, 제 생각은 이러다가 2022년까지, 즉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 내내 뛸 것 같아요. 왜? 신뢰가 안 가요. 지금 3년 반 됐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잡은 적 있나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저는 폭등론자는 아니에요. 저는 중도론자지.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10년 뛴다는 말 나오겠어요. 투기를 잡지 못하면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상승합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이 제발 하는데, 여러분들 썩은 물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정화되려면. 절대로 정상적으로는 이 물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물갈이를 하거나 어떤 깨끗한 물로 환원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죠. 수돗물도 이렇게 정화시키듯이. 그러려면 투기를 잡아야 돼요. 집값 안정화 대책은 투기 대책 플러스 공급 확대입니다. 신속한 공급 확대. 이게 어우러졌을 때 집값이 안정화되는 거지. 지금 당장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공급 확대만 해갖고 집값이 잡히겠어요? 자, 부동산 앞으로 상승이 지속된다는 것은 꼭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정책이 미비한 게 가장 커요, 그게. 그 다음에 짜투리로 코로나가 올해 내내 활성화될 것 같은 것도 집값 올라갈 것 같고, 통화량도 올해 내내 증가하느니 또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자, 저금리가 상당 부분은 지속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집값이 하락할 이유가 없어요. 하락하려면 집값을 눌러줘야 하는데, 아, 오른다고 다 기대감을 갖는데 이짱 납니다. 앞으로 1년 반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근거자료, 이제 부동산 대책의 공급 부지 물량과 주요 내용 한번 보십시다. 자, 전국 83만 가구, 서울엔 분당 3개 규모의 공급 속도전. 여기 보시면 83만, 서울 32만, 인천 경기 29만, 5대 광역시 22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주요 내용 보면 건설기간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을 5년 이내로 하겠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자, 부지 확보만이 아니라 이거 지금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건설기간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분양주택 70에서 80%를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좋은 현상이네요. 자, 규제혁신 및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공시행 전제로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겠다. 아주 특혜를 준 거죠.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 토지주는 10에서 30포인트 추가 수익을 주고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공공
일반 뭐 추첨제 나왔는데 지금 순차제 100%에서 추첨제 30%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15%에서 50%로 확대시켰다. 추첨제를. 아주 이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은 맨날 폭락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무슨 또 폭등한다. 제가 제목은 인정합니다. 폭락으로 많이 단 거. 근데 제가 언제 계속 무조건 뭐 이유 없이 폭락한다고 했습니까? 조건을 달잖아요. 당연히 잡아야 하던 거 아니에요? 아, 집값 지금 누가 당연히 잡아야겠어요. 아니, 국희 그놈들이 잡겠어요. 국희는 안 잡아요, 집값. 지들 돈 버니까. 그러면 책임감이 좀 더 있는 정부가 잡아야 하잖아요.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달았는데 안 잡으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 바꾸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뻔한 것을 안 하니까. 나한테 악플 달 시간이 있으면요. 쪽쪽 정부 빨지 말고 거기 가서 저거라도 쓰세요. 청원이라도 하세요. 국민청원이라도. 집값 좀 제발 잡아달라고. 이사대책 전문가 전망가 여기 보시면 나와요. 어제 대책. 자, 고종환 씨는 역세권 주변 집값 자극한다. 벌써 이렇게 나왔고. 자, 권대중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뭐 화값수 역세권 주변 가치 상승 유도할 것. 오히려 가치 상승해갖고 집값 부추긴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윤선생은 자, 개발지역 주변 양극화 부추긴다. 최황수 희망 공급 숫자에 불과하다. 지금 뭐 이게 숫자에 불과하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함영진 강남권 재건축 조합 참여가 제한적이라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고 집값이 오히려 뛸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그나마 이 재보선 이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들 보세요. 뭐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 뭐 21분 뭐 컴팩트 도시를 만든다. 공공 분양주택 30만 그 공공. 왜 공공 참 공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왜 공공만 강조하세요? 만약 공공 30만 하는데 임대만 해보세요. 무주택자들 집 사요. 아, 30대 영끌 한다고요. 너는 거지로 살아야. 친구들은 다 이미 부자 됐는데 누가 공공 받고 싶겠어. 물론 공공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투기 세력을 잡자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우상호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그 간병북로 올림픽 구간 거기에 16만 가구를 지차 재화시켜서 발상은 좋네요. 강북 낙후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자. 역시 물량 늘리자. 왜 투기 세력을 잡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자, 나경원 똑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자. 한술 더 떴어요. 친구 제한까지는 좋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집값 활성화시킬 일이 있습니까? 자, 오세훈 국민의힘 제2종 일반 거주자 시층 제한, 한강변 아파트 35층으로 제한 폐지. 뭐 이런 것도 용적률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비강남 상업지역 확대, 용도지역 체계 조정.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없잖아요. 투기 세력 그걸 당장 지금 투기 세력에 대한 매물을 토해내게끔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안철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그래서 74만 가구를 공급하자. 1주택자 취득세 제한하자. 무주택자는 아예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말은 좋은데 이거 표 얻으려고 밖에 하는 게 더 돼요? 그러면 이거 영끌 많이 합니다. 또 무주택자들 제한시키면. 진짜 무주택을 위한다면 이런 말을 하기보다 집값 하락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 말을 꺼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 찍지 마요. 자, 오히려 열애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사람들 찍으세요. 자, 한은 돈 계속 풀고 저금리 정책 코로나 창궐.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2019년 20년 0.57 정도 되는데 자 계속 이렇게 찍는다고 하잖아요. 21년 추정치 21조. 돈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한을 무조건 욕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 인상들 하겠어요. 이 상황인데. 그러니 돈이 남아도니까 또 집값 뛸 것 같고. 더군다나 코로나도 잠잠해지는 중인데 1차, 2차, 지금 3차 1240만까지 갔다가 최근에 4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끝 같아요? 올해 내내 또 올라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뒷받침 안 되고 이것도 뒷받침 안 되고 정부도 약하게 나오면 집값 폭등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하락한다 이 생각 갖지 마시라고 무주택자 여러분들. 자, 수도권 집값 계속 폭등 실제로 자료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KB 시세. 지방은 조금 조정적으로 타격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하락된 건 아니지만 하락 추세, 수도권의 상승 추세. 실제로 여기 보시면 자, 수도권 보세요. 얼마나 여기 주황색 띄고 있습니까? 날아가고 있죠. 그나마 지방은 좀 꺾이고 있는 것 같고 서울도 올라가고 있네요. 서울의 상승세도 지금 거세고 있죠. 부동산 114 자료. 여기 보시면 자, 경기도가 제가 1등 한다고 계속 노래 부르는데 계속 가고 있네요. 계속. 저번 주보다 더 뛰었어요. 왜 더 뛰는 줄 아세요? 자, 경기도 인천이 왜 많이 뛰는지 아는 사람 한번. 서울에 비해서 안 뛰었기 때문에 그래. 같은 4억짜리가 서울은 10.5억인데 경기도는 지금 이제 한 7억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입지는 서울이 좋아. 뭐 10억까지는 못 가더라도 8, 9억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은 여러분들 올해 내내 뛸 수 있어요. 안 잡으면. 서울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좀 지방이 조금 이렇게 안착화되고 있는데 지금 울산이 지금 이제 그렇게 뜨겁다가 조금 열기가 식었고 아직도 부산, 대구가 호가가 지금 버티고 있어요. 강원도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뭐 경기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이 일대가 지금 아직은 뜨겁습니다. 자, 이 태양이죠, 태양. 태양의 주변 아주 이글이글 불타오르네요. 여기서 결국 후폭풍은 역풍이다 이 말이에요. 역풍. 역풍이라는 말은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집값이 타오른다. 부동산, 주식 등 불로소득이 시장을 결연하게 되면 땀 흘려 돈 버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결국 병든 사회 속에서 국가는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갑의 또 다른 유튜브 김종갑의 선곡 재테크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집값 거품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을 언제 어떤 아파트를 매매해야 할지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